범주는 니처럼 까문 거 아이가? 네? 아니. 자, 그러면 물리 처음 한번 봅시다. 알겠지? 쪽수로 몇 쪽을 해야 되냐면 10쪽이다. 자, 10쪽에 보면 물체의 운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중학교 몇 학년 때지? 2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운동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나? 아직 안 배웠나? 그래? 그래서 실제적으로 운동을 갖다가 우리가 표현하려 그러면 얘가 얼마나 빠르게 갔느냐 그 부분을 갖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 빠르게 갔다는 부분은 속력을 갖다가 언급을 할 거고, 그럼 속력을 갖다가 우리가 비교를 하려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이동했니? 거리를 비교하면 됩니다. 맞지? 그럼 속력 비교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같은 거리를 갖다가 얼마나 빠르게 갔니? 그런 부분 비교하면 우리가 속력을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역학 파트를 배우니까 선생님 먼저 개념도부터 먼저 그려줄게. 필기해라.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원이 운동 파트를 배울 겁니다. 운동. 자, 그래서 운동해가지고 뭐를 제일 먼저 배우게 될 거냐면, 자, 이동, 거리 칸 개념이 있고, 이동 거리. 그 다음에 변위 칸 개념이 있어요. 변위.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동 거리를 갖다가 거리를 나타내는 영어에 보면 distance 있잖아, 맞지? 근데 이 distance에서 보통 우리가 표시를 할 때는 첫 글자를 따거든요. 그럼 거리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D로 표현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중간 글자에서 S를 땁니다. 고등 과정에서는 거리를 S로 표현할 거고, 나중에 대학 가면 D로 표현할 거다. 근데 거리를 표현할 때 우리가 S로 이렇게 적는데, 변위를 표현할 때 보면 S라고 적고 화살표를 이렇게 그린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이따 선생님 얘기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거리를 갖다가 우리는 시간으로 나눠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 됩니다. 속력. 그래서 속력은 벨로시티, 그래서 V로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변위를 갖다가 또 시간으로 나눈다. 변위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가 됩니다. 속도. 근데 속도는 V라 쓰고 또 위에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줘야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속력과 속도를 구별하고 나면 뭐를 배울 겁니까? 이러면요. 자, 얘들의 종류. 평균, 속력, 아니면 속도. 평균 속력 아니면 속도. 그 다음에 순간, 속력, 아니면 속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내용이 안 적혀 있지만 보충 자료로 뭐가 실려져 있냐면 상대 속도라는 것도 실려져 있다. 그래서 상대 속도라는 개념, 그거 하나 또 알아놓고, 그 다음에 중등부 때 배우지만 이 속력 속도를 배우고 나면 이 속력이 일정한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등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맞지? 그래서 등속도 운동도 배울 거고, 자, 이까지 배우고 나면요, 이제 속도를 갖다가 배울 겁니다. 속도. 그래서 이 속도를 갖다가 또 시간으로 나눠. 이 시간으로 나누면 뭐가 되냐면 가속도가 돼요. 가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를 배우고 나면 가속도의 종류를 배울 거다. 그래서 가속도의 종류에는 평균 가속도, 그 다음에 순간 가속도, 요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다 배우고 나면 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가속도를 A로 표현한다. 가속도를 A. 정한이하고 연락 안 됐나?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등가속도 운동. 이 전체를 다 배우는 게 우리가 운동 파트고 소단은 한 개입니다. 소단은 한 개. 근데 나중에 다 배우고 나면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등가속도 운동이지. 요게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 물리원에 나중에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이잖아. 그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 등가속도 운동을 갖다가 한 문제 출제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중요한 데를 집어라 그러면 이 평균 속력 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랬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물체의 운동 파트. 물체의 운동.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는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알고 갑시다. 속력과 속도.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배웠던 개념이 거리, 이거와 변위, 여기에 대한 개념인데, 거리가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거리는요, 실제 경로입니다. 실제 경로. 이 실제 경로를 갖다가 우리는 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변위는 위치의 변화예요. 위치의 변화를 줄여서 변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둘 다 우리는 거리 개념이다.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일단 아까 우리가 이동 거리를 갖다가 S로 표현하고 변위를 갖다가 S로 표현하면서 위에 화살표를 쓴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그 부분만 잠깐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자, 우리 필기하는데 오른쪽 옆에다가 아무 때나 요것 좀 필기 좀 해둬라. 스칼라와 벡터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리 1에서는요, 스칼라,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먼저 스칼라가 뭐야? 아니면 벡터가 뭐야? 요걸 갖다 우리가 가자. 벡터가 뭐야? 이렇게. 그러면 스칼라는 우리가 크기만 따지는 물리량입니다. 크기만 따지는 물리량을 갖다가 우리는 스칼라. 그 다음에 벡터는 크기에다가 방향까지 따져줘야 되는 물리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향까지 따져줘야 되는 게 벡터량이다. 그러면 얘를 갖다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스칼라. 물리에서 크기만 따지는 물리량을 보면 제일 처음에 온도 같은 거 있지. 너희들 온도를 따질 때 보면 우리가 방향을 언급해 주지 않습니다. 맞지? 방향 언급 없이 크기만 나타내면 돼요. 지금 온도가 몇 도야? 그러면 뭐 30도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지. 북동쪽으로 30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크기만 따진다. 이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질량 같은 것도 있지요. 질량. 이렇게. 몇 킬로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저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거리가 보면 스칼라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서 시간 있지? 시간도 스칼라고요. 그 다음에 속력 이름도도 스칼라다. 이렇게 우리가 봐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벡터에 해당하는 게 뭐야? 그러면 너희들이 힘 같은 거 보세요. 힘. 너희들 중력 그러면요, 중력의 크기도 계산을 하지만 중력의 방향도 우리는 얘기를 해줘야지.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하지. 그래서 힘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크기와 방향을 다 따지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우리가 배우는 개념으로 간다면 변위 있죠. 변위. 변위가 벡터량이다. 자, 그 다음에 속도 벡터량입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 벡터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벡터, 크기와 방향을 함께 따지는 물리량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나 정도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 정도 가르쳐 줘야 될 게 뭐냐면 벡터 분해하는 거 배우고 갑시다. 벡터 분해. 벡터 분해. 분해의 역은요 뭐냐면 합성이겠다. 합성. 분해의 역은 합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합성은 뭐를 합성이라 하니? 그러면 두 개였던 걸 갖다가 한 개로 이렇게 나타내는 걸 합성이라 할 거고, 그 다음에 분해는요, 한 개였던 걸 갖다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누는 걸 갖다가 분해라는 단위를 쓰겠지만, 분해. 그러면 우리가 벡터 분해할 때 뭐를 이용합니까? 그러면 직교 분해를 갖다가 이용을 한다. 요거 하나 알아둡시다. 직교 분해를 갖다가 이용을 합니다. 그럼 직교 분해가 뭐야? 그러면 너희들 수학에서 제일 많이 보는 x축, y축 그런 식으로 분해하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예를 하나 든다면 이게 지금 비탈면이에요. 빗면. 이 빗면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여있다. 이렇게 하면 볼게, 알겠지? 그럼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아래쪽으로 굴러 내려갈 건데,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속력이 어떻게 되겠노? 속력이 증가하겠지만, 속력이 증가합니다. 너희들 어떤 물체가 속력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지요? 힘이지, 힘. 맞지? 내가 이쪽으로 운동할 때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속력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운동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속력이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빗면을 내려오면서 속력이 점점점 빨라질 건데 왜 어떤 힘을 받느냐 이걸 갖다 우리가 분석을 할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자 물어보지. 저 공한테 작용한 힘은 뭐 있을 것 같아요? 중력이 있겠지.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표시를 어디로 해야 되냐면 이쪽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중력 계산 공식이 뭐지요? 중력. 응? 중력은 질량에다가 9.8을 곱하면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무게 배웠을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무게는 질량에다가 9.8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중력 계산 공식 외워두세요. mg입니다, mg. 이 g가 중력 가속도 9.8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작용하는 힘 뭐 있지? 마찰력은 물리원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마찰은 작용하지 않는다. 물리원에서 마찰력을 배우지 않습니다. 또 기억나는 거 없나? 응? 관성력. 너 어디서 관성력을 들었어? 관성력은요. 여기서는 관성력을 절대 언급하면 안 돼요. 왜냐면 관성력은 내가 그 버스를 탔을 때 갑자기 출발하면 뒤로 이렇게 쏠리잖아, 맞지? 이게 관성 때문에 그렇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물체가 이렇게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반드시 힘이 작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갖다가 우리는 관성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관성력은 언제 언급을 해야 되냐면 가속 운동하는 물체계 안에 있는 물체를 언급할 때 관성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게 만약에 큰 공이면 공 안에 어떤 벌레가 들어있을 거잖아. 그 벌레에 대해서 힘이 무슨 힘이 작용하니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관성력을 언급하는 게 좋아요. 너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처음에 1층에서 위로 올라갈 때 보면 버튼을 누르고 위로 올라가지? 그때 나 무슨 느낌 들어요? 땅으로 꺼지는 느낌 안 드나? 그게 관성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성력은 아니고 실제 힘을 얘기해야 되는데 스냅 봐라. 스냅 같은 경우는 지금 중력 작용하고 있지 맞지? 그럼 지구 중심에서 나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나는 지금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지? 이유가 뭐지요? 이 지면이 나를 위쪽으로 떠받쳐주는 힘이 있잖아. 그 힘을 뭐라 그러노?
모르나? 자, 나중에 두 번째 단은 힘이니까 그때 선생님 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줄게. 이 지면이 얘를 갖다가 수직으로 떠받쳐 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직 항력이라고 얘기하고 이 수직 항력을 N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보통 우리 힘을 갖다가 M으로 표현하는데 수직 항력은 N으로 표현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요 힘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체가 요렇게 운동하기 때문에 얘에 대한 수평 방향의 힘은 요쪽이 X축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Y축은요, 요쪽이 Y축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X축과 Y축을 비교해보면 수직 항력이라는 힘은 Y축에 맞단 말이야. 근데 이 중력이라는 힘은 이 X축, Y축에 맞지가 않습니다. 알겠지? 이럴 때 뭐를 해야 되냐면 분해를 해야 돼요. 분해. 그래서 분해할 때 선생님 직교좌표를 쓴다 그랬지,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하나의 어떤 힘을 둘로 나눌 때 보면 요쪽으로 힘,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힘, 이렇게 두 개로 분해하면 요 중간에 있는 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개의 힘을 하나로 합칠 때 보면 우리 평행사변형을 그래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파란색의 두 힘을 갖다가 한 개로 합치라 그러면 까만색의 힘이 될 거고, 까만색의 힘이 지금 직교좌표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지면 파란색의 힘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요거 좀 잘 보세요. 비탈면의 각을 세타라 한다면 요 각이 세타가 되는지 눈에 들어오는 사람, 이 각이 지금 세타가 돼야 돼요. 자, 들어오나? 제 각이 세타라고 안 들어오나?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용아, 이거 세타 이거 들어오나? 요 각이 세타라고. 쌤이 해줄게. 요거 지금 요렇게 지금 내려가면 요 각이 몇 도가 되냐면 이 각 90도 되게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요 삼각형 보세요. 요 삼각형이 세타 90도 점.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하고 동의각으로서 점.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요거 90도 점, 이거 세타. 됐습니까? 그러면 오래된 상태에서 요게 지금 억각이기 때문에 요 각을 지금 세타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지, 맞지? 요 각을. 됐나요? 그러면 자, 요 삼각형 봐라.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 봐라. 여기서 보면 요게 지금 MG. 그러면 요거는 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MG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MG 요 표현. MG 사인 세타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 요게 MG 사인 세타니까 요 값하고 요 값하고 같거든요. 그러면 빗면을 내려가려는 힘이 뭐냐? 그러면 MG 사인 세타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빗면을 내려가는 힘은. 그 다음에 요 변에 해당하는 힘은 뭐냐면 MG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맞지? MG 코사인 세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걸 알려주는 이유가요. 일단 내가 벡터 분해 때문에 이걸 알려줬잖아. 근데 비탈면이 존재하고 있으면 비탈면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좀 알아주세요. 알았지? 근데 이 값이 실제로 계산하는 게 MG 사인 세타로 계산을 하지만 물리 2나 가야 이거는 계산할 거고, 물리 1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그냥 스몰 f로 이렇게 잡을 겁니다. 빗면으로 내려가는 힘이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세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가 뒤로 넘어가면 이런 것들만 배울 거예요. 여기 필기하지 말고. 자, 여기에 물체가 존재하고 요래가지고 여기도 물체가 존재하고 여기도 물체가 존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막 얘들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운동해서 가더라 그러면
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이 뭐 있니? 그러면 빗면 아래쪽으로 어떤 힘 F가 있다는 거 알아둬야 되고, 얘가 이렇게 끌려가더라도 얘 보면 이렇게 끌려가는 힘이 있잖아. 근데 또 빗면 아래쪽으로 얘도 어떤 힘이 있다는 걸 갖다 나중에 계산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비탈면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속력이 증가하는 이유는 거기에 해당하는 힘이 있다. 실제 값은 mg sin 세타지만 물리 원에서는 이걸 붙지는 않는다 이 말이 알겠지? 자, 그렇게 하고 다시 공문 진도 들어가자 알겠지? 자, 그러면 거리는 실제 이동한 경로다. 그 다음에 변이는 위치의 변화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 위치의 변화 얘를 변이를 S하고 방향을 이렇게 표시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는 방향을 언급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A 지점이고 여기가 B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1번이라는 놈은 요 경로를 타고 1번이 이동을 했다. 그 다음에 2번이라는 놈은 요렇게 해가지고 이 경로를 타고 가고, 3번이라는 놈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경로를 타고 갔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우리는 뭐를 비교해야 되냐면 거리를 비교할 겁니다. 거리는 실제 이동한 경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리가 제일 큰 거는 3번,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우리가 거리를 비교하면 돼요. 그 다음에 변이를 갖다가 비교를 하면, 변이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변이는요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직선 거리가 돼요. 자,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직선 거리를 갖다 우리는 변이로 봅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1번은 경로가 이런 식으로 지금 타고 갔지만 여기가 출발점, 여기가 도착점이니까 직선 거리 이렇게 하게, 그게 변입니다. 그 다음에 2번도 요거고 변이고, 3번도 이렇게 움직였지만 여기가 출발점, 여기가 도착점이니까 변이는 이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변이는 1번, 2번, 3번 다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직선 운동을 한다. 직선 운동. 2번 같이 직선 운동을 한다 그러면 거리하고 변이하고는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도 돼요. 2번 같이 직선 운동을 하게 되면. 근데 1번이나 3번 같이 곡선 운동을 한다. 곡선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더 크냐면 거리가 변이보다 더 큽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물리원 할 거잖아. 우리가 물리원에서는요 직선 운동만 배워요. 자동차가 어디서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직선 운동만 배우기 때문에 거리하고 변이하고 같은 개념으로 써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한 2개 정도만 보고 다음 걸로 넘어가자. 자, 우리가 원형 트랙이 있다 이렇게 볼게요. 원형 트랙이. 그래서 이 완전히 원인 학교 운동장이 반지름이 50m짜리더라 이렇게 우리가 볼게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볼게요. 출발. 그래서 여기서 달려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딱 반바퀴 뛰었어요. 그래서 여기 도착했다 이렇게 갈게요. 자, 이랬을 때 거리 비교합시다. 자, 거리는 원주의 절반을 뛰었잖아, 맞지? 그래서 58m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변이가 얼마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변이는 여기가 지금 출발점, 여기가 지금 도착점, 직선거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름에 해당하니까 100m 이렇게 하고 방향도 표시해야지. 아래쪽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아래쪽 100m.
자, 그럼 요거 봐. 만약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내가 한 바퀴를 다 뛰었다 이렇게 한다면 거리는 원주 쓰면 되잖아, 맞지? 그 다음에 변이값이 얼마야? 그러면 출발점도 여기고 도착점도 여기이기 때문에 0이라 하면 됩니다, 알겠지? 변이는 0. 그렇게 가져오면 되겠다. 자, 그래서 속력과 속도에서 거리와 변이 요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자. 속력과 속도. 먼저 갑시다. 속력과 속도. 자, 먼저 속력이 뭐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자, 속력 계산 공식은요,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간분의 거리. 그 다음에 속도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위에 화살표 하고 시간분의 위에 변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속력과 속도는 다른 겁니다. 알았죠? 다른 거다. 왜냐하면 하나는 거리고 하나는 변이거든요. 그래서 거리하고 변이하고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속력과 속도도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물리원에서는 요거를 한다 그랬지, 맞지? 직선운동. 그래서 자, 물리원에서는요 직선 운동만 배우기 때문에 직선 운동에서는 이 거리하고 변이하고 같은 놈이라 그랬지, 맞지? 그럼 거리하고 변이하고 같으니까 앞으로 우리는요 속력과 속도를 같은 개념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정확하게 다시 얘기해서 이동 거리와 변이는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력과 속도도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물리원에서는 직선 운동만 배우기 때문에 요거 두 개 갖다 봐도 되고 요거 두 개 갖다 봐도 됩니다. 알겠지? 그런 식으로 가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평균 속력, 순간 속력을 배울 건데, 자, 평균 속력 아니면 속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지? 같은 개념으로 쓸 겁니다, 이제. 자, 얘들은요 계산 공식을 알아둬야 되는데 속력이기 때문에 V라고 표현하고 평균이면 위에다가 발을 붙이면 됩니다. 평균이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 보면 충돌 파트가 나오거든요. 그 충돌 파트에서 거의 써먹었던 게 평균 힘, 평균 힘 단어를 많이 썼어요. 왜 그러냐면 힘이 변하면 물리에서는 평균 힘을 써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뭔가 변하면 평균을 써야 된다는 걸 알겠지? 그래서 평균 속력을 이렇게 V파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얘를 갖다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러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 속력이면 전체 이동 거리, 속도면 전체 변익하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식 좀 외워줍시다. 자, 시간, 걸린 시간이니까 델타 T분의 그 다음에 전체 이동 거리 델타 S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S 요거 나중에 문제 풀 때 써먹으니까 좀 기억하세요, 알겠지? 자, 요거 알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다시 한 번만 더 쓰면 시간의 변화는요 나중 시간 T2에서 처음 시간 T1으로 뺄 거고요. 그 다음에 거리의 변화도 나중 거리 S2에서 처음 거리 S1 빼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100. 그 다음 순간 속력 아니면 도. 자, 그래서 순간이라는 거는 시간적으로 짧다는 의미를 하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 속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 속력. 그래서 지금 요 개념은 선생님 설명하고 순간 속력 계산하는 공식도 선생님 보여줄 거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칠 때도 이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공식만 선생님 보여주고 나중에 대학 가면 써야 돼요. 알았지? 자, 그래서 순간 속력 V는 아주 짧은 시간 그래서 수학적으로 리미트를 쓴다. 그래서 시간의 변화를 갖다가 제로로 봤을 때의 평균 속력 그랬으니까 델타 T분의 델타 S. 이렇게 우리가 순간 속력을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미분 기울을 써도 됩니다. 자,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된다 그래서 dt분의 ds 이렇게. 그래서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된다. 이렇게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고3이 돼도 미분해서 계산해 주세요. 그게 물리에서는 출제가 안 됩니다. 수학에서는 미적분을 다 배우겠지만 맞지? 자, 근데 우리는 알아줘야 될 게 뭐냐면 요거예요. 여기가 위치, 그 다음 여기가 시간. 요 그래프, 물리에서는 그래프 출제가 많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어떻게 그림이 그려졌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요 지점을 갖다가 처음 지점, 요 지점을 갖다가 나중 지점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랬을 때 처음 지점의 시간을 갖다가 t1, 그때의 거리를 s1, 그 다음에 B 지점의 시간을 t2, 그 다음에 그 지점에서의 거리를 s2 이렇게 잡아볼게. 자, 그랬을 때 일단 우리는 두 점 사이 기울기를 계산해 볼 겁니다. 두 점 사이 기울기. 그래서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두 점 사이 기울기. 그럼 두 점 사이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X축의 증가량 T2 빼기 T1 쓸 거고 Y축의 증가량 S2 빼기 S1 쓸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는요 아까 앞에서 썼던 요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맞지? 요거하고. 그래서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두 점 사이 기울기는 평균 속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돼요. 평균 속력. 됐지? 자, 그 다음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 속력을 순간 속력을 했는데 A 지점의 순간 속력이 뭐야? 그러면 물체는 A에서 B로 운동했지만 A 지점에서 순간 속력을 물으면요 시간의 변화량을 제로로 봐야 되기 때문에 T2를 T1으로 수렴하겠지. 맞지? 그러면 얘도 이렇게 따라오겠지. 결국 A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 요게 바로 우리는 순간 속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점의 접선 기울기, 그게 바로 우리는 순간 속력이다. 이렇게 보세요. 한 점의 접선 기울기, 순간 속력이다. 나중에 여기 등가 속도 운동에서 보면 요거 계산하는 공식이 한 개 더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도 쌤이 필기 해주겠지만 여기서 의미는 모른 채 하나 적어 놓자. 알겠지? 이게 등가 속도 일 때만 성립하는 그런 평균 속력 계산 공식이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평균 속력은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이렇게 계산해요. 왜 오늘 이렇게 빠지는? 아이고. 자, 이번에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으로 평균 속력을 계산하는데 실제로 요 공식하고 나중에 다 배우고 나면 요 공식하고 서로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향이 되게 많다. 나중에 심화 문제 풀어보면요 거의 대부분 쌤이 평균 속력 이걸로 계산할 겁니다. 알겠지? 꼭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배워갑시다. 속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속도
우리가 아까 속도는 아까 벡터량이라고 얘기했다. 벡터량. 그럼 벡터량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속도는 부호를 사용해요. 우리가 부호. 속도 부호. 이 속도 부호가 뭐를 의미합니까? 이러면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부호는 양수가 있을 것이고 음수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양수가 뭐를 의미합니까? 그러면 처음 운동 방향. 그거를 양수로 잡고 음수는 어떻게 되냐면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면 음수로 잡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기억해. 지금 요런 거 하나하나씩 배워야만 나중에 등가속도 운동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잘 배워놔야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배웠던 거 우리 책 잠깐만 봅시다. 자, 10쪽 봐, 10쪽. 자, 10쪽에 자, 1번 이동 거리와 변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가로 1번에 이동 거리 줄 치세요. 자, 이동 거리 줄 쳐서 뒤에 줄 쳐라. 실제로 움직인 총 거리. 실제로 움직인 총 거리. 그 다음 밑에 변이 줄 쳐서 뒤에 위치의 변화. 위치의 변화. 그렇게 줄 때를 놓을 수 있도록 해라. 근데 변이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러면 뒤에 줄 쳐라.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직선 거리. 그래서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직선 거리.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밑에 표를 보세요. 표를 보면 첫 번째 있는 그림을 보니까 곡선 궤도를 따라 운동할 때 돼 있는데 이동거리 5m, 직선거리는 3m. 그래서 변이가 3m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곡선 운동을 할 때는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원 궤도를 따라 운동한다. 그러면 처음 위치에서부터 한 바퀴 돌아가지고 원둘레가 5m니까 이동거리는 5m예요. 근데 처음 위치로 돌아왔으니까 변이는 0m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봐봐. 직선상에서 운동 방향이 바뀔 때 보면 자, 처음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5m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3m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이동 거리는 얼마야? 그러면 8m. 그 다음에 변이는 2m.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자, 다음 그 밑에 2번 갑니다. 속력과 속도. 자, 1번에 속력 동그라미 쳐서 뒤에 빠르게 줄치면 됩니다. 자, 빠르게 줄치고 뒤로 줄쳐라.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 이렇게 돼 있다, 그랬지? 그래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속력의 정의 하나는 좀 외워주세요. 속력의 정의가 책에 뭐라 그랬냐면 단위 시간 동안 이동 거리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 과학 공부할 때 이런 거 좀 많이 써먹는다. 뭐라고 우리가 속력의 정의를 하냐면 단위 시간이니까 시간을 기준으로 잡겠다 이것이 맞지? 그래서 분모에다가 시간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 그래서 분자의 이동거리 이렇게 쓰는 거잖아. 맞지? 너희들 화학 1 한번 보세요. 화학 1에서도 우리가 1단원에서 보면 1g 당 전체 원자수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묻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부를 때 보면 1g 당 그랬으니까 질량을 기준으로 잡겠다. 그래서 밑에 분모에 질량을 썼다는 거지. 그 다음에 전체 원자수 그랬으니까 원자수는 몰수잖아. 맞지? 그렇게 해서 W분의 N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럼 W분의 N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데요? 이거는 분자다 보면 1이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학 공부를 하니까 이 지금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를 우리는 T분의 S. 그래서 단위 시간이면 분모로 쓴다. 뭐 그런 것 좀 알아놔라. 알겠지? 됐다. 그래서 그 밑에 네모에 보니까 속력 계산 공식 그래서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 돼 있는데 그거는 중학교 때도 배운 거라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이번에 속도 줄쳐서 속도는 아까 쌤이 벡터량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뒤로 줄쳐 운동 방향과 빠르기 거기다가 줄대를 넣으면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밑에 계산 공식이 보니까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 그 밑에
가로 3번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먼저 1번을 보니까 평균 속도 이렇게 돼 있네. 자 평균 속도 줄치고 저 뒤에 줄치자. 전체 변이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한다. 그래서 아까 공식 적었지.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s 그렇게 쓴다 그랬다. 자 그다음 그 밑에 2번 순간 속도 이래가지고 어느 한 순간의 속도로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다 이렇게 돼 있지 맞지? 그래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밑에 있는 그래프 있지 맞지? 그래프에서 위치 시간 그래프 나와 있잖아. 그래서 그래프에서 줄치세요. 직선 AB의 기울기는 평균 속도 그거 줄 때려 놓고, 그 다음 그 밑에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속도 거기다가 줄 때려 놓으면 되겠다. 알겠지? 그 다음에 그 왼쪽 보세요. 왼쪽을 보면 왼쪽 제일 하단에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 그래서 그거 그냥 읽어만 볼게. 물체가 직선상에서 운동할 때 물체의 운동 방향은 변이의 방향처럼 부호로 나타낸다. 그래서 한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반대쪽 방향은 마이너스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 페이지 한번 넘어가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제일 먼저 실려져 있는 거기가 뭐를 갖다 나타낸 거냐면 상대 속도를 나타낸 거예요. 상대 속도. 그래서 책에 상대 속도라는 개념이 없으면서 뭐 이상한 그런 글을 읽어야 되는 상황이 나와서 상대 속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필기하고 갈게요. 당구장 표시에서 이거는 필기합시다. 자, 우리가 배울 개념이 뭐냐면 상대 속도예요. 상대 속도. 자, 그러면 상대 속도가 뭐야? 이거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 상대 속도는요, 관찰자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관찰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관찰자가 운동을 했을 때에 그때 물체의 속도, 요거를 갖다 우리는 상대 속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요 앞에 도로에 자동차가 100km로 달리고 있어요. 그럼 그 100km로 달리고 있는 거를 내가 정지한 상태에서 쳐다본다면 얘는 상대 속도가 아니라 그런 걸 보통 속도입니다, 우리가. 근데 상대 속도는 뭐냐면 얘가 100km로 가면서 내가 같은 방향으로 50으로 달려요. 그러면 내가 50으로 달리면서 제 속도를 보면 100보다 느리게 느껴질 겁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제가 100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반대쪽으로 50으로 달리면서 쟤를 쳐다보면 100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느껴져요. 알았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배터리가 다 됐나?